안녕하세요. 야놀자 심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에 솔직하게 예 혹은 아니요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낮에 있었던 아주 사소한 일이 밤새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느라 뒤척이다 새벽을 맞이한 적이 있나요? 둘, 주변 사람들은 가볍게 넘기는 말 한마디에 나만 유독 며칠씩 마음이 묶여 일상이 힘든가요? 셋,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어차피 해봤자 소용없어라는 생각이 들어 포기하고 싶어지나요? 넷, 유리처럼 쉽게 깨지는 자신의 멘탈을 보며 나는 원래 이렇게 약하게 태어난 사람이야 라고 자책하고 있나요? 만약 이 질문들 중 단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당신은 지금 당신의 뇌가 만들어낸 지독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족쇄에 묶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멘탈을 타고난 성격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심리학과 뇌과학의 시선으로 본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1960년대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실시한 개 실험은 우리에게 잔인하지만 명확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없는 환경에 노출되었던 개들은 나중에 충분히 울타리를 뛰어넘어 도망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저 바닥에 엎드려 고통을 견디는 쪽을 택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실험이 미개하고 잔인하다고 말하지만 이 실험이 주는 진짜 메시지는 무섭습니다. 바로 우리의 뇌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학습하면 스스로를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두게 된다는 것이죠. 당신이 지금 작은 실수에도 역시 나는 안 돼라며 무너지는 이유는 당신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그저 과거의 상처들이 당신의 뇌에 조심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잘못된 지도를 그려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 해군 특수부대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한계야 라고 느끼는 순간조차 실제로는 잠재력의 절반도 채 쓰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당신은 약한 것이 아니라 단지 상처받았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당신의 영혼을 짓눌러온 자책의 습관을 버리고 뇌를 근본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과학적인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흔들리지 않는 나를 만드는 첫걸음을 함께 떼어보세요.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변할 수 있습니다. 낡은 신경 회로를 철거하고 강철 같은 평온의 고속도로를 새로 닦는 데 필요한 시간은 단 2달입니다. 야놀자 심리와 함께 당신의 뇌 채널을 새로 구성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그 첫 번째 변화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왜 칭찬은 모래 위에 쓴 글씨처럼 금방 지워지고 비난 한마디는 바위에 새긴 글씨처럼 평생을 갈까요? 그것은 당신이 유독 예민해서가 아니라 우리 뇌가 가진 지독한 부정 편향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 나쁜 기억을 좋은 기억보다 무려 5배나 더 강하게 저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만 년 전 원시 시대의 숲속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쪽 숲풀에 맛있는 열매가 있다는 정보와 이쪽 동굴에 굶주린 호랑이가 살고 있다는 정보 중 어떤 것이 생존에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호랑이입니다. 열매를 못 먹으면 배가 고픈 정도로 끝나지만 호랑이를 잊어버리면 그날로 목숨을 잃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 좋은 기억은 가볍게 흘려보내고 나쁜 기억만 반복 재생하는 잔인한 CCTV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당신이 밤마다 이불 속에서 낮에 있었던 실수를 곱씹고 상대방의 차가운 눈빛을 끊임없이 리플레이하는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당신을 지키기 위해 다시는 이런 고통을 겪지 마, 더 조심해야 해 라며 온 힘을 다해 보내는 보호 신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생존 시스템이 너무나 예민해졌다는 데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에도 경보가 울리는 고장난 경보기처럼 말이죠. 처음에는 좁은 오솔길 같았던 부정적인 생각의 흔적들이 매일 밤 반복되면서 어느새 당신의 뇌 안에는 거대한 부정의 고속도로가 뚫리게 됩니다. 생각의 길이 한번 고속도로가 되면 비슷한 상황만 닥쳐도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비관적인 길로 순식간에 빠져들게 됩니다. 결국 당신이 느끼는 불안과 자책은 뇌가 당신을 보호하려고 벌이는 눈물겨운 사투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오작동하는 CCTV의 전원을 끄고 뇌의 고속도로를 평온한 방향으로 새로 닦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뇌가 당신을 보호하느라 지쳐버렸다면 이제는 당신이 뇌에게 정말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줄 시간입니다. 그 구체적인 첫 번째 방법인 스트레스 접종에 대해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의 뇌를 리모델링할 실전 훈련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기술은 바로 스트레스 접종입니다.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약한 바이러스를 몸에 주입해 항체를 만드는 백신처럼 우리 뇌에도 아주 작은 불편함을 의도적으로 주입하여 마음의 항체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많은 분이 방법은 알지만 막상 상황이 닥치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작게 한 가지만 선택해서 딱 일주일에서 2주일만 해보는 겁니다.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의 신입생 중 끝까지 혹독한 훈련을 완주한 이들의 비결은 뛰어난 지능이나 체력이 아니라 바로 끈기였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 초능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감정을 사실이 아닌 날씨 예보처럼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오늘 비가 온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듯 오늘 좀 불안하다고 해서 내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뇌에게 가르친 것이죠. 구체적인 훈련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주에는 하루 딱 10초만 의도적인 불편함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편의점에서 계산대 직원과 눈을 마주치며 감사하다고 말하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한 층만 올라보세요. 샤워 마지막 10초를 찬물로 마무리하는 것도 훌륭한 백신이 됩니다. 둘째 주에는 강도를 조금만 높여보세요. 계단을 여러 층 올라가거나 평소라면 절대 고르지 않았을 낯선 메뉴를 주문해 보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공황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를 불편한 상황에 두는 연습을 이미 하고 계셨을 텐데 그것은 정말 훌륭한 시도이며 뇌과학적으로도 정답입니다. 이 훈련의 핵심은 당신이 불편함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불편함을 직접 선택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우기 위해 무게를 조금씩 올리는 것과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당신의 멘탈 근육도 이 작은 도전들을 통해 단단해집니다. 이 과정을 한 달만 반복하면 당신의 뇌는 이 정도는 괜찮네 라고 학습하며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기준선을 높이게 됩니다. 이제 이 훈련을 더욱 수월하게 만들어줄 뇌의 긴급 정지 버튼을 다음 파트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마음이 폭풍우처럼 요동칠 때 당장 그 상황을 피할 수 없는 절박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많은 시청자분이 방법은 머리로 알지만 막상 일이 터지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고통을 호소하시곤 하죠. 이때 당신의 뇌를 0.1초 만에 리셋해줄 강력한 긴급 정지 버튼이 필요합니다. 바로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이 실전 투입 직전 극심한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 사용하는 박스 호흡 기술입니다. 왜 하필 호흡일까요? 여기에는 뇌와 신체가 소통하는 아주 은밀한 통신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뇌는 당신의 호흡이 빨라지면 지금 상황이 위험하다고 즉시 인지하고 불안 모드를 가동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의도적으로 느리게 호흡을 조절하면 뇌는 그 호흡 상태를 보고 판단을 내립니다. 호흡이 이렇게 평온한 걸 보니 지금은 안전한 상황이구나 라고 말이죠. 마치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채널을 바꾸듯 호흡 하나로 당신의 뇌 상태를 강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4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4초간 숨을 멈추고 다시 4초간 천천히 내쉬고 마지막으로 4초간 멈추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박스 호흡을 실제 생활에 적용해 본 분들은 단기간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적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는 밤이나 누군가와 어려운 대화를 나누기 직전 혹은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장악하려 할 때 즉시 이 버튼을 누르세요. 당신의 뇌에게 지금 정말 괜찮은 거야 라고 호흡으로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신체적 긴장을 함께 풀어주면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턱을 툭 떨어뜨리고 눈의 힘을 멍하게 풀면 어깨에 잔뜩 들어갔던 힘이 빠지면서 긴장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을 이완하고 박스 호흡을 병행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편안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예민한 멘탈이라도 이 신체적 신호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철 멘탈은 감정이 없는 로봇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친 감정의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정지 버튼을 누를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응급처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뇌가 부정적인 시나리오만 써 내려가는 고질적인 습관, 그 근본적인 생각의 채널을 바꾸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내용을 완전히 재구성하는 마지막 열쇠를 다음 파트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채널을 완전히 바꾸는 리모컨, 인지 재구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길에서 지인을 만났는데 그가 나를 보고도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유리 멘탈은 즉시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는 부정 채널을 틀고 하루 종일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강철 멘탈은 저 사람이 힘든 일이 있나 봐 혹은 오늘 너무 피곤해서 나를 못 봤나 봐 라며 채널을 돌리고 가볍게 지나칩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긍정이 아니라 과도하게 쏠린 부정의 균형을 현실적으로 맞추는 고도의 심리 기술입니다. 실제로 오늘부터 작은 노트를 하나 준비해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상황과 그때 든 자동적인 생각, 그리고 대안적인 생각을 직접 적어보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생각의 패턴을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미 일어난 상황이나 타인의 마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내일은 어떻게 해볼지 결정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강철 멘탈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무소해가 아닙니다. 강철 멘탈 역시 때로는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넘어진 횟수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속도로 자신의 강함을 증명합니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무언가 시도하려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충분한 용기입니다. 지금까지 그 수많은 상처와 자책을 안고도 오늘까지 하루하루를 버텨온 당신은 사실 그 누구보다 강하고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타인의 시선과 평가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와 당신만의 평온한 우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강자가 되려 애쓰지 마세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를 믿어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단단합니다. 오늘 야놀자 심리가 준비한 이야기가 당신의 흔들리는 일상에 단단한 지름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주위에 유리 멘탈로 고충을 겪는 소중한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당신의 따뜻한 응원을 전해보세요. 구독은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야놀자 심리는 언제나 당신의 평온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